요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아이가 좁쌀 여드름이죠. 겉에 수분크림이나 팩 같은 거 바르는 거 전혀 의미 없어요. 그런 경우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. 트러블이 나시는 분에 한해서만 하루에 3리터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사실 3리터는 저도 못해요. 저도 못하고요. 그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목 마를 때 물 드시지 않냐. 목 마를 때 물 드실 때 배가 좀 부르더라도 한 잔만 더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.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물을 꼭 한 잔 마시고 자는 습관을 들여놓는 거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종합영양제, 비타민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. 그때 좀 많이 드셔주세요.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컵. 습관을 들여놓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거든요. 그거를 습관을 들일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, 트러블이 이제 거의 주로 많이 안 나는 편인데, 안 나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딱 나요. 그때 그 트러블이 눈에 띌 때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. 그렇게 했더니 또 괜찮아지고.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방향으로 꼭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수분이랑 유분이랑 다르다는 거는 아시는데, 그 와중에도 수분이 많을 때 수분이 적을 때랑 유분이 많을 때 유분이 적을 때랑 내 피부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약간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내가 수분이 적어서 피부가 되게 건조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분이 많잖아요. 그러면 피부가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반들반들 하거든요. 반짝반짝하고. 그러니까 되게 촉촉한 느낌이죠. 근데 하지만 건조한 거는 수분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피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. 실제 피부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일 수 있어요. 수분이 적고 유분이 많은 상태. 이 상태가 사실 트러블 나기 가장 좋은 상태죠. 피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모공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에요. 세포들이 말라있는 상태면 이 모공을 이루고 있는 길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유동적이지 않게 되죠. 못 나오는 거예요. 길이 딱딱하니까.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? 체수분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. 체수분 그 퍼센티지가 높게 되면 당연히 피부도 촉촉하고 유동적이게 되겠죠? 근데 체수분이 낮고 피부 자체가 건조한 상태가 되면은 유동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피지는 못 나와요. 그러면 유분이 많은 상태에서 피부가 촉촉한 상태라면 그나마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. 유분이 오히려 많으면 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더 물이 필요한 상황이죠.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부어 보이지는 않아요. 왜냐면 우리가 신장이라는 기관에서 나트륨이랑 수분을 같이 흡수를 합니다. 체내로. 짠 거를 많이 먹었을 때 붓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면 먹고 자면,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 얼굴이 띵띵띵 부어 있잖아요. 그게 라면에 굉장히 좀 국물이 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짠 국물을 먹었을 때 오히려 훨씬 붓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분 섭취만 했다고 해서 붓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그래도 체수분 양이 좀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피부 자체에 수분이 많은 상태가 되긴 하겠지만 붓는다는 느낌은 받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습관은 진짜 확실하게 들여놨어요. 제가 제일 조심하는 습관이 뭐냐면, 일을 할 때 커피를 마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침에 출근해서 꼭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뭐 식사를 하거나 오후에 좀 피곤하고 힘들어지면은 또 커피를 마시거든요. 그때 저는 꼭 물이랑 한 잔을 같이 떠요. 왜냐면 이 카페인 자체가 이뇨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체내의 수분을 체외로 배출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. 커피를 마실 거라면 이뇨작용으로 나간 수분을 물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땐 물을 항상 한 잔 정도는 더 마시려고 합니다. 밤에 잠자기 전에 꼭 마시는 거,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마시는 거, 요거는 꼭 지키려고 하고요. 그리고 밥을 먹거나 이제 목이 마를 때 배가 부르더라도 조금 이렇게 많이 마시려고 하고요. 그래서 그런 습관들은 사실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 습관이긴 해요.
카페인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사실 음료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이제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좀 살이 찌지 않을까요?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.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카페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런 액체류를 내가 섭취를 했을 때 얘가 이뇨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배출이 돼버리느냐 아니면 흡수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. 그래서 흡수가 되는 아이들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이 돼버리는 거고요.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당연히 이뇨작용이 없겠죠. 뭐 보리차라든지 뭐 둥글레차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. 옥수수차 이런 것도 많죠.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카페인 들어가 있는 커피라든지 녹차 같은 애들, 홍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.